옛날 어느 마을에 부모 잃은 떡거머리 머슴이 있었습니다. 모내기철, 모두가 논에서 구슬땀을 흘리는데 그는 정자나무 아래서 코를 드르렁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아니 이놈아, 다들 논에서 허리가 끊어져라 일하는데 너는 어찌 저리 뻔뻔하게 자빠져 있느냐? 머슴은 벌떡 일어나더니 실실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하, 어르신들 괜히 화내실 것 없습니다. 제가 워낙 좋은 꿈을 꿨거든요. 좋은 꿈이라니? 내 놈은 허구한 날 꿈타령이냐? 이건 그냥 흔한 꿈이 아닙니다. 아무한테나 말할 수 있는 꿈이 아니지요. 원님이 물으신다면 또 몰라도. 사람들이 눈을 크게 뜨며 수군거렸습니다. 이놈 말투 좀 보게. 원님께나 말하겠다니. 좋아, 내 놈 한번 원님 앞으로 끌고 가보자. 원님 앞에 선 머슴. 원님이 눈을 부릅뜨고 물었습니다. 그래, 어떤 꿈을 꾸었기에 이리 호들갑이냐? 어서 사실대로 말해보아라. 머슴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웃었습니다. 아이고 원님, 그건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감사 어른이 물으신다면 또 몰라도요. 이놈, 나를 가볍게 여기는구나. 좋다, 그럼 감사 앞으로 가보자. 감사 앞에서도 머슴은 태어냈습니다. 어르신, 감사님께도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나라님 앞이라면 모르지만. 버르장머리 없는 놈 같으니 임금님 앞에 가서도 그 말 할 수 있겠느냐? 마침내 임금 앞에까지 불려나온 머슴. 임금이 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심히 물으마. 내가 꾼 꿈이 무엇이더냐? 머슴은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전하, 그건 중국 천자께서 물으신다면 몰라도 전하께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임금은 노기가 치밀어 호통쳤습니다. 이런 패역한 놈을 보았나? 이놈을 당장 옥에 가두어라. 머슴은 옥에 갇혔지만 여전히 태평했습니다. 에구, 밥도 나오고 잠자리도 있구나. 세상 걱정할 게 뭐람? 그는 하루 세끼 구매밥을 턱턱 받아 먹고 옥 속에 드나드는 쥐들을 구경하는 재미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린 쥐 한 마리가 기둥에 머리를 박고 죽어버렸습니다. 잠시 뒤 어미 쥐가 번쩍이는 자 하나를 물고 와 죽은 새끼의 몸을 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죽었던 쥐가 다시 팔팔하게 일어나 뛰어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머슴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중얼거렸습니다. 저건 황금으로 된 자루구나. 귀한 물건이 틀림없다. 머슴은 얼른 몸을 일으켜 그 황금 자를 빼앗아 품속에 감추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머슴은 태평하게 누워있다가 간수를 불렀습니다. 이보쇼, 아침밥 시간이 훌쩍 지났는데 어찌 밥이 나오질 않소? 내 배가 요동을 치고 있단 말이오. 하지만 감옥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머슴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머슴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간수 나으리, 이러다 내 굶어 죽겠소. 당장 밥을 내오시오. 그제야 간수가 성난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이놈아, 지금 내 놈 밥 타령할 때가 아니다. 머슴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밥보다 급한 일이 어디 있단 말이오? 간수가 분노와 슬픔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공주마마께서 세상을 떠나셨다. 나라가 뒤집혔는데 내 놈 밥이 문제더냐? 머슴은 잠시 놀라는 듯 하더니 곧 실실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다였소. 밥부터 좀 주시고 공주님은 내가 살려내겠소이다. 간수가 어처구니 없어 하며 소리쳤습니다. 내 놈이 무슨 재주로 공주님을 살린단 말이냐? 머슴은 태연히 대꾸했습니다. 믿져야 본전 아니겠소. 전하께 전해주시오. 공주님을 제가 되살려드리겠다고요. 그 말을 전해들은 옥사장이 황급히 달려와 머슴을 노려보며 호통쳤습니다. 이놈아, 방자하기 짝이 없구나. 내가 감히 공주님을 살리겠다고 했다는 게 사실이냐? 내 놈이 무슨 재주로 그런 말을 짓거리느냐? 옥사장 나으리, 성질 급하게 화낼 것 없습니다. 믿져야 본전 아니겠소? 혹시 압니까? 제가 살려낼 수 있을지. 전하께 이 말 그대로 전해주시지요. 기회 한 번만 주시옵고. 옥사장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가관이구나. 내 놈 같은 머슴이 감히 공주님을 살린다니. 하지만 내 놈의 큰 소리가 어디까지 미칠지 두고 보겠다. 전하께 그대로 아뢰겠다. 그렇게 해서 머슴은 마침내 임금 앞에 불려나가게 되었습니다. 대궐 안에는 침통한 기운이 감돌았고 임금은 눈가가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임금은 머슴을 보자마자 두 손을 꼭 잡으며 간절히 애원했습니다. 이놈 머슴아, 들으니 내가 내 딸을 살려낼 수 있다 하더구나. 제발 내 딸을 되살려 다오. 내 말이 허언이라 해도 좋다.
단 한 줄기 희망이라도 잡고 싶은 것이 아비의 마음이니라. 머슴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전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를 공주님 계신 방에 홀로 들여보내 주시옵소서. 꿀물 한 사발만 준비해 주신다면 반드시 공주님을 다시 일으켜 세우리다. 임금은 믿기 어려웠으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사람들에게 명했습니다. 좋다. 저 머슴을 공주의 침실로 들여보내라. 꿀물 한 그릇도 함께 가져가도록 하라. 머슴은 공주가 누워있는 방에 들어섰습니다. 방 안은 싸늘했고 하얀 보자기에 덮인 공주의 얼굴은 이미 창백했습니다. 머슴은 품속에서 황금 자를 꺼내들더니 공주의 발끝에서부터 천천히 몸을 재기 시작했습니다. 황금이 공주의 발끝에서부터 천천히 몸을 재기 시작했습니다. 황금 자가 움직이는 자취마다 신기하게도 공주의 몸의 온기가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발끝이 따뜻해지고 다리와 허리로 피가 돌았으며 가슴을 지나자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얼굴까지 다 재고 낮아 창백하던 볼에 붉은 기가 돌며 숨통이 트였습니다. 그 순간 공주가 천천히 눈을 뜨더니 앉아 말했습니다. 아이고, 오래 잤더니 목이 바싹 마르네요. 혹시 물 좀 없나요? 머슴은 기다렸다는 듯 꿀물 사발을 내밀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공주님. 천천히 드시옵소서. 공주는 단숨에 꿀물을 들이키며 활짝 웃었습니다. 아, 꿀맛이야. 세상에 이런 맛이 또 있을까요? 머슴이 방문을 열고 공주를 부축해 걸어 나오자 대궐 안은 순식간에 환호와 울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임금은 달려와 딸을 껴안고는 웃다가 울다가 법석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머슴을 향해 말했습니다. 머슴아, 내가 내 딸을 살려냈구나. 내 소원이 무엇이든 말해보아라. 나라의 재물도 벼슬도 다 내어주마. 머슴은 고개를 숙이며 태연히 대답했습니다. 전하, 소원 같은 건 없습니다요. 살아 숨쉬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지요. 임금은 잠시 머슴을 바라보다 딸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죽은 내가 다시 살아난 것은 저 머슴 덕이다. 은인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공주는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아바마마, 저분은 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살리느라 제 몸을 다 만지셨으니 이제 다른데 시집갈 수도 없사옵니다. 부디 저 사람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임금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크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하, 옳다. 죽었다 살아난 마당에 이 소원을 얻지 마다하겠느냐? 여봐라, 오늘부터 저 머슴은 내 사위다. 그리하여 떡거머리 머슴은 임금의 사위가 되어 공주와 짝을 이루고 궁궐에서 꿈같은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국에서 사신이 급히 도착했습니다. 임금은 놀란 표정으로 사신을 맞이했습니다. 전하, 우리 천자 폐하께서 급히 전하옵니다. 조선에서 죽은 공주를 되살린 인물이 있다는 소문이 천자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천자 폐하께서 명하시길 그 머슴을 보내어 3년 전 세상을 떠난 대국의 공주를 살려내게 하라 하셨습니다. 임금은 크게 놀라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죽은 지 사흘도 아니고 무려 3년이나 된 시신을 살려달라니 어찌 그리 무도한 청을 할 수 있단 말이냐? 전하, 천자 폐하의 말씀이 곧 천명이라 여기시옵소서. 간청이 아니라 명령이라 하셨사옵니다. 임금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머슴을 불렀습니다. 이복의 사위, 이번 일은 나도 어찌할 수가 없다. 이웃나라 임금의 청을 거절하면 외교가 흔들리니 너를 보내는 수밖에 없구나. 죽은 지 3년이나 된 일을 살려내라니 참으로 황당한 일이로군요. 하지만 나라님께서 보내신다면 제가 가보겠습니다. 머슴은 겉으로는 태연했지만 속으로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이거야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지. 차라리 도망을 가버릴까? 머슴은 중국으로 향하는 길에 일부러 숲속으로 들어가 뒤가 마렵다 핑계를 대고 몸을 숨겼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굉음과 함께 호랑이 한 마리가 번개처럼 튀어나와 머슴을 덥석 물고 달려갔습니다. 머슴은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순식간에 깊은 산속 동굴 앞에 내던져졌습니다. 동굴 안을 보니 커다란 호랑이가 신음을 하며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이놈, 나를 잡아먹으려는 게 아니구나. 입속에 뭐가 걸려 괴로워하는구나. 머슴이 용기를 내어 호랑이의 입속을 들여다보니 반짝이는 은빛 비녀 하나가 목구멍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두려움을 참고 손을 깊이 넣어 그것을 빼내주었습니다. 호랑이는 고통이 사라지자 머슴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이내 등을 내주어 머슴을 태우고 동굴 안쪽으로 데려갔습니다. 동굴 안에는 해골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머슴은 온몸에 소름이 돋아 발을 떨었습니다. 그런데 호랑이가 갑자기 하얀 손수건 같은 것을 입에 물고 와서 해골 하나를 쓱쓱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해골 위에 살이 오르더니 금세 한 사람의 모습으로 되살아나는 것이었습니다. 머슴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게 바로 전설로만 듣던 환생포로구나. 죽은 자도 되살린다 하더니 헛말이 아니었네. 호랑이는 그 귀한 환생포를 머슴 앞에 떨어뜨렸습니다. 허허, 은혜를 갚는단 말이지? 고맙다, 호랑아. 호랑이는 다시 머슴을 태우고 산을 벗어나 숲길로 내달리더니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머슴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태연히 길을 이어갔습니다. 머슴이 중국 궁궐에 도착하자 천자는 직접 맞이했습니다. 과연 소문대로 조선에 기이한 재주를 가진 자가 있구나. 3년 전 죽은 내 딸을 살려다오. 그리해주면 내 사위로 삼고 황금만냥, 비단 5만 필, 서역에서 들여온 보옥을 내리리다. 머슴은 공주의 유고를 모신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호랑이에게서 얻은 환생포로 뼈를 정성스레 문지른 뒤 황금 자로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재어나갔습니다. 순간 유골에 살이 차오르더니 숨결이 돌기 시작했고 마침내 공주가 눈을 뜨고 살아났습니다. 궁궐은 경악과 환희로 뒤집혔습니다. 천자는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놀랍구나. 너야말로 하늘이 내려주신 인재다. 이제부터 너는 내 사위다. 이리하여 머슴은 조선 공주에 이어 중국 공주까지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머슴은 호강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오른발은 금대야 속에서 중국 공주가 씻겨주고 왼발은 은대야 속에서 조선 공주가 씻겨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머슴은 싱글벙글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우, 과연 대단한 꿈이었소. 이런 날이 오다니. 두 공주가 동시에 입을 맞추듯 물었습니다. 도대체 그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제는 말씀해 주셔야지요. 머슴은 뿌듯한 표정을 지으며 껄껄 웃었습니다. 하, 말해드리리다. 내 꿈은 구름을 뚫고 하늘로 솟아오르는 꿈이었소. 오른손에는 해를 쥐고 왼손에는 달을 움켜쥐었지. 이 어찌 큰 꿈 대몽이 아니겠소. 그 말과 함께 머슴은 소리 높여 웃었고 궁궐은 환희와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자고로 꿈은 작게 꾸기보다는 크고 장대하게 꾸는 법. 머슴의 대담한 꿈은 그를 사위로 만들고 공주들을 살려내는 기적을 이루게 했던 것입니다.